안녕하세요. 주의 인프리입니다. 오늘도 역시 스몰캡 기업의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의 제목에는 무상증자도 써있죠. 오늘 우리는 무상증자 이슈까지 챙겨갈 수 있는 기업의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스몰캡 기업의 분석과 무상증자는 무엇인지, 무상증자를 왜 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무상증자를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지나간 스몰캡 기업들의 무상증자 가능성은 어떤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노터스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992억이네요. 바로 다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기보고서 클릭. 노터스는 2012년에 설립되었고 인천에 위치해 있네요. 설립 당시 상호는 한국동물의과학연구소였으나 2016년에 상호를 변경하여 지금의 노터스가 되었습니다. 설립 시에는 구리에서 위치해 있었지만 현재는 인천에 있군요. 그리고 2019년 11월 27일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터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속회사를 보면 현재 도매업을 하는 종속회사가 두 곳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곳 모두 어느 정도 매출과 순이익이 나고 있으니 노터스의 연결 실적에 좋은 작용을 할 수 있겠네요. 노터스는 실적에 연결되는 종속회사 말고도 관계회사들이 있습니다. 관계회사가 9곳이나 있네요. 보시면 노터스가 가진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도 있는데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속회사로 분류하지만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주요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으면 관계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종속회사와 관계회사를 구분짓는 것은 지분율이 절대적인 척도가 아니라 유의미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또 보시면 세 개의 관계사는 노터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아래의 사유로 관계사로 분류해뒀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노터스는 관계회사 외에도 지분 취득을 한 회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중에는 차익을 위한 단순 투자 목적도 있을 것이고 사업 간 시너지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도 있을 것입니다. 투자 중인 주주분들이라면 그 점을 구분지어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총 주식수는 760만 4,368주가 있고 자사주는 69,714주가 있는데요. 이 자사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올해 3월에 노터스가 자사주 취득 목적으로 삼성증권과 10억 규모의 신탁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계약 기간 동안 삼성증권이 10억 원어치를 매수해주는 거죠. 보시면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이라고 적혀있죠. 그렇죠. 물결표 시장에서 매수해주는 것이니까 주가 방어 및 부양에 당연히 좋죠. 삼성증권은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주식을 취득했어요. 보시면 취득한 평단가와 총 금액 그리고 수량이 나오죠. 10억 계약이었는데 아직 9.1억밖에 매수 안 했네요. 또한 수량을 보면 69,714주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노터스가 취득한 것입니다. 보시면 노터스가 69,714주를 취득했죠. 이렇게 신탁계약 이후 취득을 하여 노터스에게 자사주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삼성증권은 추가 취득을 하며 취득계약 규모인 10억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금 변동사항을 봐보자고요. 설립 이후부터 자금을 조달해온 내역이 쭉쭉 적혀있죠. 현재는 깔끔하게도 자본금이 증가될 이슈가 없네요. 그러면 지분율을 봐볼까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거의 50% 나되는군요. 넉넉한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사주조합과 자사주를 합치면 지분율이 50%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를 봐보시죠. 종속회사가 있으니 한꺼번에 연결로 보겠습니다. 자산 부분을 보시면 유동, 비유동 모두 증가했는데요. 단기금융상품의 감소는 정기예금의 변화로 인한 것이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의 증가는 전환사채로 지분투자를 한 법인들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터스의 취득원가보다 공정가치가 더 높게 책정됐네요. 매출 채권의 증가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매출 증가를 추측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정기말 대비 당분기 말의 매출 채권은 이렇고 이 매출 채권의 예상 손실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을 잡아놨습니다. 따라서 68.9억으로 계상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비유동 자산을 보자고요. 여기에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두 종류가 있네요. 단기손익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아까 유동부채 내역에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뤘었죠.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 두 가지 모두 기업이 투자한 금융상품에 대한 것인데 이 둘을 분류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단기매매 목적, 즉 투자 목표 기간에 따라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단기매매 목적이라면 단기손익, 그렇지 않다면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는 정기말 대비 신규 취득한 법인들도 있고 지분을 취득한 기업들의 공정가치에도 변화가 있으니 이렇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도
투자한 기업들의 변화에 의해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 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의 증가는 하미노젠에 신규로 30억을 투자하며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자산 쪽은 봤으니 이제 부채 부분을 봐볼까요? 부채는 유동장기차 입금이 30억 증가했고 장기차 입금은 30억 감소했네요. 돌려막기식으로 보이는데요. 이자율이 높은 것을 상환하고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대체했다거나 뭐 회사가 알아서 잘했겠죠.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될 요소 같고요. 보시면 전환상환 우선주 부채가 없어졌고 유동파생 상품 부채도 없어졌어요. 작년에 보면 유동파생 상품 부채가 컸던 것을 보니 RCPS 발행 이후 주가 상승이 컸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RCPS가 없어졌으니 파생 상품 부채도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본금과 자기자본을 봐볼게요. 주식수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 이익잉여금 누적으로 인한 자기자본의 증가가 보이는데요.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이 뭐 엄청나네요. 로터스는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봐보시죠. 아우머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네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총 대비 매출 규모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동물 분야라서 그런지 이 부분이 조금 아쉽군요. 3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13% 정도 되겠네요. 좋은데요. 세계 연도 실적을 봐볼까요? 물결표 세계 연도 동안 계속 매출, 영익, 손익이 모두 증가해왔네요. 전체적으로 참 좋은 회사네요. 언방테크 느낌이 나는군요. 사업을 안 봐도 좋은 회사임이 느껴지는데요. 지금은 역시나 좋아 보지만 앞으로의 실적이 꺾일지 더 좋아질지는 반드시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잠깐, 오늘 주제에는 무상증자도 있던 것을 기억하시죠? 따라서 오늘 로터스의 기업 분석은 사업을 간략히 다루고 무상증자에 포커스를 두어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로터스의 사업을 살펴보자고요. 로터스는 크게 세 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임상 CRO, 실험실 구축 그리고 동물의약품 상품 판매. 로터스의 대표님이 수의학 전공이신데요. 초기 임상 단계에 필요한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해주는 초기 임상 위탁 개발을 진행하고 있네요. 대표님의 전공에 맞게 전임상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고요. 이렇게 전임상 단계의 임상 위탁 개발을 해주면서 이제는 고객사에 맞게 동물 실험실을 구축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실험실 구축 이후에는 소모품도 지속적으로 납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해오다 보니 교류가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유통하여 상품 판매하는 사업부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관계회사 및 지분 투자한 기업이 많았던 거군요. 각 사업이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너지가 있네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 상대로 유효성, 안정성 평가를 위탁 개발해주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임상의 위탁 개발 업체보다 고객군이 넓겠네요. 로터스의 전임상 위탁 개발 사업 중에서도 특히 유효성 검사 등의 약동력 분야가 로터스의 매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의약품 시장도 커지고 있고 최근 국내 바이오사들도 성장하고 있으니 전임상 위탁 개발이라는 사업성이 좋네요. 이미 국내에서는 유효성 검사 분야에서 이미 자리매김을 한 상태이고요. 다만 이러한 전임상 CRO 시장이 확대되어 간다면 해외 메인 CRO 업체들의 진출 및 공격적인 투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국내 CRO 업체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로터스는 국내 바이오사들을 기반으로 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룩하여 해외 시장의 전임상 CRO를 선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또한 독자 개발 파이프라인 및 지분 투자로 인한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네요. 진행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체 개발이고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파이프라인이 모두 동물의약품 및 동물의료기기인 것은 아쉽습니다. 전임상 전문 CRO 업체이니 이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사업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로터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이는 로터스 투자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무상증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무상증자 이슈가 화제입니다. 무상증자는 증자를 하되 무상으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자들에게는 최고의 호재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1대1 무상증자 혹은 200% 무상증자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가지고 있는 주식 1주당 1주를 더 준다는 개념입니다. 총 주식수가 2배가 되겠죠. 따라서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기업이 충당합니다. 기업에 있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이죠. 재무상태표상의 변화를 주는 정도이니 정말 간단하죠.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를 비롯한 모든 주주들은 2배의 주식수를 가지게 됩니다. 즉 총 주식수가 2배로 증가하는데 지분율도 그대로인 것이죠. 결국 투자 수익률이 바로 2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자체가 주가 부양을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유통 주식수 확대에 따른 매매 활성화를 하여 지분율의 희석 없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려고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무상증자 이슈는 투자 수익률을 2배 이상 올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증 공시 이후 주가 상승은 모든 기업에게 절대적이진 않으나 주가가 떨어진다 해도 결국은 주식수가 2배가 증가하니
주가가 반토막이 되지만 않는다면 기존 주주들의 투자 수익률은 크게 올라간 것입니다. 신규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은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 상승 여부를 생각해야 하겠지만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증자는 그냥 대놓고 호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사업을 가진 기업에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할 때 무상증자 가능성까지 있는 기업을 골라서 투자한다면 정말 좋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 무상증자를 결정한 몇몇 회사들을 살펴볼까요? 노바텍과 오파스넷 모두 총 주식수를 2배로 증가시키는 무증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역시나 주주가치 제고라는 이유로 무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할 수 있었는지 봐볼까요? 먼저 노바텍입니다. 총 주식수가 적은데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서 유통주식이 적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이 상당히 넉넉합니다. 게다가 사업상에서도 큰 실적 성장을 이루며 안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파스넷을 봐볼까요? 총 주식수가 적고 역시나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넉넉하여 유통주식이 적습니다.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은 10배 정도이니 역시나 안정되어 있고 또 역시나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경우에 거의 같죠. 오늘 다룬 스몰캡 기업인 노터스도 다시 한번 영상을 처음으로 돌려서 봐보세요. 이 기업들과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터스도 당장 무증을 해도 이상할 게 없고 우리가 예전에 다룬 원방테크도 내일 당장 무상증자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윈텍도 FNS테크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회사 이사회의 마인드와 결정,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가능하겠죠. 조건은 충분히 갖췄다는 생각이지만 언제 이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할지는 모릅니다. 다만 기간을 잡고 투자하는 동안 무증 가능성까지 있는 이런 기업들을 투자한다면 역시나 수익률을 크게 올려줄 수 있는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가능성은 이 요것만 보고 모두 예측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 무증을 발행했던 박셀바이오를 보면 역시나 총 주식수는 적죠. 그러나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적어서 드러나 있는 유통 주식수가 적지는 않아 보여요. 이 점이 다르죠.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은 역시나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그러나 사업에서의 안정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죠. 그런데도 박셀바이오는 무증을 했습니다. 노터스, 원방테크, 노바텍, 오파스넷의 경우와 크게 달라 보이시나요? 같지는 않지만 크게 다르지도 않아 보입니다. 박셀바이오는 유통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고 실적이 안정되지 않았지만 역시나 총 주식수는 적고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무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박셀바이오를 분석해보지 않아서 박셀의 사업과 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저런 상황에서 무상증자를 한 것을 보면 무증을 하여 기업가치, 즉 주가를 올린 후에 적은 주식 수량을 추가 발행하여 큰 자금을 조달하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분율은 적은 이유 때문이겠죠. 사업적인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볍게 해본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손익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아렌투 테크놀로지도 만일 추후의 증설을 위해서 큰 자금의 조달을 해야 한다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는 해당 기업의 사업 내용과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무상증자 이슈까지 가져갈 수 있는 투자법에 대한 내용도 다뤘으니 노터스의 기평평가를 해야죠. 이프리의 기업평가 시간입니다. 노터스는 사업성 3.9점, 재무건전성 4.3점, 투자가성비 3.6점, 총점 3.93점, 노터스는 총점 3.93점입니다. 만일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투자가성비가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총점 4점 이상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